오늘은 개념 있는 그리스도인 시리즈 9번째 시간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즉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관계를 맺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갑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말하며 인간이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사고가 그의 내면에서 시작될지라도 그것이 사회 속에서 공유되고 소통되기 위해서는 객관화와 보편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관적인 생각에만 머무르면 스스로 고립되거나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고를 통해 개념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개념을 객관화하고 논리적으로 보편적인 형태로 만들어 타인과 공유하는 일은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생각을 옳다고 느꼈다고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왜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생각은 내 안에만 머물러 고립된 신념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관적인 확신만을 고수할 경우 사람은 점점 타인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거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부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이들은 자신만의 기준의 정의를 가지고 살면서 그것을 사회와 공유하는 노력 없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선택합니다. 이럴 경우 아무리 생각이 깊더라도 공감받지 못하며 외로움과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도사들은 세상과 거리를 두고 수도원 안에서 평생을 지내며 내면의 수양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삶은 경건과 헌신의 상징으로서 존중받을 만하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는 성경의 부르심과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오직 자신의 내면에만 몰두하고 사회와의 소통이나 책임을 단절한 채 살아간다면 아무리 고결한 신념을 품고 있더라도 그것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자신만의 공간에 갇혀 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과 생각은 결국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고 나눌 때 비로소 살아있는 힘이 됩니다. 생각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단순한 개념 정리 이상입니다. 그것은 타인과 소통하고 비판을 견디며 때로는 오해와 공격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사고하는 존재라는 사실 자체가 오히려 외로움과 고통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신념을 단순한 개인의 확신으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믿음을 자신의 마음속 신념으로 끝내지 않고 시대와 교회를 향한 언어로 발전시켰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신앙적 확신을 95개조 반박문이라는 문서로 객관화했고 그 문서를 1517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내걸어 세상 앞에 자신의 신념을 선언했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항의의 표명이 아니라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논증을 토대로 한 체계적인 것이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내면적 깨달음을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고요. 이를 통해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 판매라는 구체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비판과 위협 속에서도 신앙개혁을 향한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밀고 나갔습니다. 교황청의 압박, 로마 캐톨릭의 파문, 심지어 살해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루터가 자신의 확신을 단지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었다면 혼자 고통받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객관적인 언어와 논리 그리고 성경이라는 권위로 자신의 신념을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은 개인적인 신념에서 공동체적 진리로 확장되었고 더 나아가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물결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루터의 사례는 개인의 주관적인 사고가 객관화될 때 그것이 사회와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힘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리 올바른 주관적 생각도 객관적 논리화되지 못하면 개인의 소신에 그치지만 객관적 논리화가 된다면 개인의 삶을 넘어 영향력을 끼치게 됨을 보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객관화하여 이 나라를 깨우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